자, 5위 소식입니다. 동래북 문재인. 자, 어제 있었던 대선 후보 토론회, 민주당 경선 주자들의 토론회 이후에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여기 탈당 때 주요 인사들, 자, 탈당했던 주요 인사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비난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영상으로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당 대표까지 지내시면서 이 과정에 보면 손학규, 김한길, 박지원, 안철수 전 대표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을 떠나왔습니다. 혁신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을 떠나신 것이고. 문재인 대표, 우리 당의 안철수, 김한길, 박지원이 혁신에 반대해서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궤변을 역시 그답게 늘어놓았습니다. 혁신하겠다고 하는 당대표가 비례대표를 누구를 주자, 누구에게는 지역구 공천을 주자. 이것이 혁신입니까? 만약 이것을 문재인 대표가 또 그 나름대로 변명하고 부인한다고 하면 구체적 사실을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문재인식 혁신안은 이미 실패했다. 그래서 더 강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저는 당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혁신을 하려고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한상준 기자, 야당을 오래 취재하셨는데 이 분당 당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까? 일파만파 상황이 커지고 있네요. 이게 2015년의 일입니다. 네. 당시 야당을 출입하던 기자들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는데요. 네. 요점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당시 10월 28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연합, 민주당의 정신이죠. 민주당의 정신인 새정치연합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였습니다. 당대표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면서 사퇴론까지 불거지고 수습책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당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당시 안철수 전 대표가 요구했던 건 혁신 전당대회를 치르자라는 네. 거였습니다. 모두가 모여가지고 새롭게 전당대회를 치러서 당대표를 뽑자는 거였는데 그걸 문재인 대표가 당시 대표가 거부를 했고 네. 결국 12월 13일에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을 하게 됩니다. 이후 김한길, 박지원 대표 의원들도 순차적으로 탈당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오는 것처럼 양측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는 혁신을 하기 위해서 혁신에 따르지 않는 세력을 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네. 박지원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 쪽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말하는 혁신은 진정한 혁신이 아니었다. 네. 우리가 말한 혁신을 받지 않게 되면서 지금의 상황이 이뤄진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또 다른 추가 폭로를 했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지금 현재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변재일 의원이 얘기를 한 내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의 비례대표 2번과 관련해 네. 김 전 대표로 들은 이야기라고 전제를 한 뒤 네. 비례대표 2번도 김종인 전 대표가 스스로 얻은 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가 제안을 했다. 아하. 그런데 내가 했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 김 전 대표가 굉장히 불쾌했다는 겁니다. 네. 사실 변재일 의원의 이 얘기는 아까 영상에 나왔던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말과 사실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즉, 이분들의 주장은 문재인 전 대표가 스스로 누구에게 비례대표를 몇 번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으면서 네. 마치 혁신에 따르지 않아서 탈당한 것처럼 왜 몰아세웠느냐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사실 근데 이 문제는 총선 전에 중앙위원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당시에서도 김종인 전 대표의 비례대표 2번이 맞느냐를 놓고 경론이 일었을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네. 아마 제 생각에 이 문제는 17일 열리는 민주당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도 굉장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쪽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할 것 같고 이에 대해 과연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떻게 명쾌하게 해석을 내릴지가 이 논란이 확산될지 아니면 완전히 마무리를 지을지 결정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대표가 제3지대 텐트 연정, 자, 여기에 지금 시동을 걸고 있다는데 손잡을 사람들이 얼마 없다면서요? 아직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제3지대 하겠다는 분들과 전부 다 이제 조차 모양, 우리 아침밥 먹어서 얘기 좀 해보지 않으련? 이렇게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제안을 한 건데, 일단 네. 다 고사했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하고 바른정당 남경필 지사도 일단 참석하지 못하겠다, 다른 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손학규 고문 뭐라고 그랬냐면, 경선에 집중하겠다. 네.
안희정 지사하고 안철수 전 대표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김종인 대표도 지금 뭐 첫 술에 배부를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아직은 네. 시기가 좀 빠르긴 하죠. 그러니까 논의는 지금부터 해볼 수 있겠으나 결국 제3시대 빅텐트가 쳐지는 시기는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각 당의 후보들이 다 선출된 다음에 각 당의 킹을 할 사람과 킹메이커 할 사람의 역할이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제3지대의 마지막 순간에 텐트가 펴진다면 그때 펴질 겁니다. 지금은 아마 초창기이기 때문에 김종인 전 대표의 어떤 오늘의 그 조치한 모임이 불발됐다고 해서 제3지대가 완전히 사그러들었다라고 보는 것은 좀 아직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네. 이제 저희 뉴스 탑10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김종인 전 대표 측과 연락을 했더니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내일 오전 7시 반에 조찬을 갔는데 아마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할 것이냐. 네. 그리고 끝난 뒤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느냐에 따라 방금 얘기가 됐던 김종인 전 대표가 의도하는 빅텐트가 과연 제대로 닻을 올릴지 아니면 약간 휘청거릴지가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순위 또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